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우리 GMC라고 하는 새로운 웨슬리안 물결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게 돼서 같이 가게 되는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어떤 생각하면 정말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요. 이제 때가 되면 아마 한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또다시 그렇게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웨비나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시어를 먼저 나눌 텐데요. 그 글로벌 감리교회 응급계획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응급계획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게 어떤 경우는 보면 뭐 연금교회 그렇게 한데 연금 그러면 보통은 애뉴이티인데 사실 우리 글로벌 메서디스 처치는 애뉴이티로 되는 그런 과정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라이프 스테이지에 가면은 연금처럼 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응급계획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그 연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응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감리교회와 그리고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다른 점은 나중에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응급 계획을 아주 다이렉트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글로벌 감리교회의 응급 계획의 이름은 Covenant TIP Plan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면 Covenant Personal Investment Plan이라고 말하는데 글로벌 감리교회가 제공하는 연금 계획으로서 403B에 해당하는 그런 그 계획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 연금 계획은 그 우리가 주로 컨트리뷰션만 있지 베네핏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연회에서 각 교회로 재정부장님께로 그 어, 인보이스가 날라오게 되죠. UMC에 썼던 거와 똑같이. 그렇게 할 때, 근데 여러분이 그 입금액을 한 달에 얼마씩 결정할 때에 그때 고려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세금 전에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 후에 할 것인가, 거기다 또 로트 IRA를 같이 포함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내가 텍스 내야 되는 금액이 토탈 나의 인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애프터 텍스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비포 텍스는 세금 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좋지만 뭐 세금 내야 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애프터 텍스가 오히려 훨씬 낫죠. 그리고 제가 은퇴해서 보니까 이 텍스가 꽤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애프터 텍스를 오히려 권장하고 거기다 또 로트 IRA를 여러분들이 같이 택하시면 그 금액을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에 은퇴하고 나서 별 다른 이자 없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 금액을 결정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온라인 그, 어, 그 등록 폼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은 풀타임과 그리고 50% 이상의 타임 목회자들에게 행하는 건데 의무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교회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가입 절차를 보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웹사이트를 놨는데 글로벌 메소드.org 우리 글로벌 메소드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 frequent ask and question이라고 하는 FAQS 거기에 들어가면 6번 항목에 가보면 거기에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Eligible clergy will enroll for Covenant PIP by completing this spreadsheet enrollment form according to these instructions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폼이라고 하는 거 여기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등록 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is를 누르면은 그 폼을 작성하는 요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 제가 그걸 좀 써놓은 겁니다. 그 문장이 나온 글로벌 감리교 웹사이트에 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를 누르시고 A frequent ask and question 그 땅을 찾으시면
6번에 가면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온단 말이죠. eligible. 그러면 그때 폼을 누르시면 가입 신청 수량이 이렇게 나오고 디스를 누르면 작성을 위한 그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등록 양식 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회사 이름을 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compensation, 그 월급 1년 연봉이 얼마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혹시 파트너가 있으면 그 파트너지를 그 대략 한 여러분의 그 컨버세이션의 25%를 적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우징 얼라운스를 여기다 적으면 되고요. 파트너지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두 개를 합친 금액 여긴 7만 5천 불로 나오는데 이것에 이거 넣어두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5%는 그 자동적으로 어, 그 교단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펜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택해서 그걸 만약에 5%, 5%, 뭐 1%에서부터 10%까지 할 수 있는데요. 5%를 많이 한다면 이제 똑같은 금액이 여기 또 섞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요거에 5%에 해당하는 이 3,750불이 또 더 여러분들에게 가지게 더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매칭 펀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5%를 PIP에다 넣으려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면 교회에서 5% 주고 여러분들이 5% 넣고 그리고 매칭 펀드 5% 들어가고 해서 실제로는 15%의 펜션이 매달 들어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 리턴 하실 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을 연금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온라인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personal contribution 아까 제가 그 등록 양식에서 보면 맨 첫째로 보면 personal contribution을 얼마를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군요.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에서 5%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5%까지 꽉 채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를 여러분들이 하면 5%를 매칭해서 주기 때문이죠. 1%를 여러분들이 택하면 매칭 펀드가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3% 하면 3%.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가 맥시멈이거든요. 5%까지 하시면 매칭 펀드를 받을 수가 있어서 매달 15%의 펜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GMC 매칭은 5%까지 여기 GMC 매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5%를 하게 되면 5%를 매칭해주는 그 펀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난 매칭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PIP에 돈을 넣든 안 넣든 간에 5%는 항상 여러분들의 계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커버넌트 PIP에.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치게 되면 15%, 여기서 5% 이상 하시는 분들은 15% 이상을 매달 여러분들이 펜션에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펜션을 다 붓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그 은퇴금을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다 온 금액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을 산다든지 할 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것을 놓고 매달 얼마씩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라이프 스테이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라이프 스테이지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 웨스트패스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 관리 중에 하나이죠. 뭐 UMC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각자 판단에 따라서 투자 분산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베네핏 S가 빠진 것 같네요. 여기 benefitsaccess.org 우리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내가 위험을 어떻게 갖겠느냐에 따라서 high risk, medium risk, and low risk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의 그 투자 교육도 들어가니까요. 그걸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분산에 고려할 것들은 나이와 그리고 내가 소셜 시큐리티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투자 위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요것이 이제 우리 그 사실 그 우리 그 글로벌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커버넌트 PIP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UMC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커버넌트 PIP 하나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5% 내면 교회에서 5% 주고 그다음에 5%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글로벌 그 교회의 커버넌트 PIP에 관한 그 인포메이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시간 남은 질문을 받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전혜경인데요. 예, 아, 목사님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거 등록하면서 확인한 건데 조금, 아까 좀 클래리피케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개인 네. 컨트리뷰션, 퍼스널 컨트리뷰션이 아까 5%까지만이라 그랬는데 그 이상이 되거든요. 퍼스널 그렇죠. 5% 이상이 돼요. 예, 예, 10%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예, 네, 네.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1%에서 10%까지 퍼스널 컨트리뷰션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매칭 펀드 하는 경우는 5%까지만 매칭 펀드를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6%를 택했다면 교회에서 매칭 펀드는 5%만 해줍니다. 목사님, 라구나 힐즈교회 리막춘 목사입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이제 늦게 UMC에 트랜스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네, 목회 경력은 오래돼도 적어서 PIP에 많이 붙고 있어요. 그럼 네. 지금 설명에 의하면 10%까지는 PIP로 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MPP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아, 네. 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요, 네. 저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UMC에서 GMT로 넘어가잖아요. UMC에서 GMT로 넘어가면은, 그때에, 나오는 그 계획이 여기에 이제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 UMC의 그 응급 계획을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UMC의 응급 계획이 만일에 이런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UMC는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으로 받는 포션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베스트먼트 했다고 생각하는 UMC의 PIP로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먼트리 페이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UMC에서 연금으로 나오게 되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MPP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UMC 있을 때 그렇죠? 어, 이거 제가 UMC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나을 뻔했군요. 차라리. 자, 연합감리교회에서 은퇴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GMC로 옮기셨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다 옮겨간 거거든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그 연합감리교회에서의 그 은퇴할 때 아니면 옮겨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수입원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CRSP라고 하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PP와 UMPIP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GMC의 그 Covenant PIP로 컨버트가 됩니다. 현재 음,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그래서 CRSP는 PIP로 그냥 들어가고 MPP는 제가 알기로는 65%가 현금으로 계산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PIP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버넌트 PIP는 UMC에서 환산된 PIP 플러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게 되는 커버넌트 PIP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UMC에서의 펜션 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좀 유저님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풀타임으로 엘더가 되신 분들은 그 그러게 되는데 엘더의 장로 집사, 엘더나 디컨인 경우는 임금이 계산되어서 개인 계정으로 다 이전이 됩니다. CRSP, MPP, 그 다음에 이것이 전부가 다 한꺼번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권처 목사라든지 이임치 목사, 현성 목사님들은 그 계정이 이전이 안 됩니다. 그냥 UMC PIP에 남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퇴하실 때 UMC 계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은퇴 목사와 장로 집사와는 그런 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목사님들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UMC의 계획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은퇴 목사인데 UMC에서 받은 MPP, TIP 한꺼번에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아까 네. MPP가 네. 65%만 캐시 밸류로 네. PIP로 넘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35%는 루즈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셈이죠. 예. 네, 그거는 원래, 알겠습니다. 예, 그건 원래 예. 35%, 이제 원래 우리가 그 UMC에 남아 있으면은 은퇴하게 되면 몇 퍼센트, 45%를 우리가 우리의 PIP 계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55%는 제가 불분명 틀렸으면 다시 한번 클리어해 네. 주세요. 45%, 55%가 맞습니까? 지금 저 확실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 UMC 안에 만일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45%가 PIP로 넘어가고 나머지 55%는 MPP에 그냥 남아서 그것이 애뉴이티로 우리에게 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메터드 셔티로 가게 되면 45%가 아닌 거기에 조금 더 붙인 65%를 그래서 PIP로 넘겨주는 겁니다. 예. 한 20%더 붙여가지고. 예. 예. 그 부분은 조금 클래리피케이션이 네. 필요한데요. 예. 그 MPP 65%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35%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애뉴이티로 바꾸는 부분하고 애뉴이티로 바꾸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UMC 시스템에서 애뉴타이즈 하는 부분하고 애뉴타이즈 하지 않는 부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MPP에서 65%를 보내고 사실은 그 나머지 35%는 애뉴타이즈 되는 비율에 맞추어서 현재까지 자란 액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는 아직 GMC 시스템으로 다 넘어간 상태는 아닌데 UMC는 클로즈가 됐는데 제 것을 그 UMC 시스템 거를 제가 엘더기 때문에 캐시아웃 밸류를 해서 저 PIP로 다 넣어줬거든요. 지금 어윤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MPP에 있던 액수 말고 CRSP, DC, Defined Contribution하고 Defined Benefit 중에서 DC도 그냥 총액이 거기 써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오고요. Defined Benefit 부분이었던 Annuitize 되는 섹션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99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4년 있었으니까 첫 해는 참 못 받았으니까 아무튼 23년치 중에 6년치가 Defined Benefit 섹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캐시 밸류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로우할 것을 전제로 한 액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게 다 루즈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부 루즈하는 게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35%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35%에 대한 앞으로 애뉴타이즈가 됐을 때 그로우할 것을 익스펙트 했던 액수 중에 현재 캐시 밸류를 여러분의 PIP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손해가 안 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큰 손해가 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큰 손해가 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핵심은 은퇴한 이후에 매달 얼마씩 받기로 한 액수보다 현재 받는 액수가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그 액수가
들어가서 계속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퇴하실 때 어떻게 애뉴타이저를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어떤 플랜으로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그 변수가 조금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하고 제가 설명드린 건 엘더하고 디컨 출에게 이미 다 맞추신 분들이고요. 로컬 패스터로 계셨던 분들은 은퇴하시는 시점까지 UMC 시스템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 돈이.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그대로 자라는 형식으로 있다가 여러분이 은퇴하실 때에 트랜스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좀 더 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뭐 65%뭐 그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네네. 그런 각오 없이 옮기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지금 저는 이제 지역이 서부 지역 쪽입니다. 근데 네. 아시다시피 서부 지역은 굉장히 탈퇴를 곤란하게 만드는 곳인데 지금 그렇죠. 제가 섬기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퇴를 이미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탈퇴 시점을 언제 잡느냐 하는 게 또 탈퇴 방법 중에 엑짓 플랜을 1, 2, 6 가운데 제가 이 공개해진 자리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엑짓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 2024년 1월부터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예, 목회자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통신도들 중에 이제 교회의 뭐 세크리터리라든지 아니면 그 총신도 레이 패스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내년 1월부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 저희는 평소 사역자가 없으니까 네네. 그럼 저희 교회 부목사가 있거든요. 네. 부목사가 이제 기감에서 와서 저희를 이제 목회를 같이 해왔는데 제가 GMC로 어떻게 본인을 트랜스퍼 해주면서 그런 연금 가입을 하게 하는 거를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왜냐면 제가 같이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뭐 저만 제가 뭐 UMC 정영훈이니까 뭐 트랜스퍼 하면 자동적으로 된다고 하지만 새로 가입하는 목사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십시오. 그나마 우리 류기한 목사님이 한미연애 쪽으로 가게 될 거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 제가 조금 이따 커버할 내용이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 시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가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GMC로 가입하는 모든 목회자에게 연회 소속이 주어져야 됩니다. 물론 현재는 연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TLC 소속도 있지만 연회 소속이 가능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연회로 그 온라인 가입 신청을 하실 때 언제 시점으로 가입 신청하시면 그때부터 GMC 목사로 어프로브 된 날짜를 기준으로 연금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자로 GMC 목사로 어프로브 됐다면 교회와 목회자는 11월 1일자로 연금을 붓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GMC 장정의 기준입니다. 1월 1일자로 GMC 목사로 어프로브를 받으신 분들은 1월 1일자로 연금을 붓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GMC 장정의 기준이고요. 50% 이상, 그러니까 해프타임 이상 목회자에게는 GMC 파송을 받은 목사에는 연금이 의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프타임 이상 목회자이고 GMC 파송으로 GMC 교단 소속 목회자가 되었다면 교회는 그분의 연금을 그 50%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금 기준 그 사례 기준 그 목회자 셀러리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기준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저기 말씀 중에 정확히 못 들었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그 산출 근거 그게 아까 GMC의 인터넷 뭐 넘버 6인가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캘큘레이트 되도록 돼 있는 겁니까? 거기에 자동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그냥 예, 인스트럭션만 영어로 이게 쭉 되어 있고, 어, 네, 그 산출 근거는 제가 이제 전화를 그 웨스트패스에다가 했더니
네. 제너럴하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포뮬러 같은 게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퍼스널한 거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전화를 해야 그걸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음. 그,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은. 그 웹사이트에 있는 파일은 엑셀 파일이고요. 엑셀 파일에 아까 어목사님 보여주셨던 그 목회자의 샐러리를 집어넣고 목회자의 하우징 얼라운스 액수를 집어넣으면 그것에 기준으로 해서 목회자가 1% 이상, 5% 이상도 목회자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액수를 집어넣으면 밑에 이제 교회가 매칭해야 될 액수, 교회가 의무적으로 그 목회자 연금을 위해서 집어내야 될 5%와 그리고 목회자가 5% 이상을 그 연금을 집어넣었을 때 매칭시켜야 될 5% 액수가 거기 자동으로 캘큘레이트 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 그 엑셀 파일의 온라인 등록 양식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파일을 열어 보시면 거기에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얼마 전체 총액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어목사님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냥 그 10만 불이라고 하죠. 10만 불 받는 분이 별로 안 계시지만 숫자를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셀러리하고 하우징하고 다 포함해서 10만 불이에요. 그러면 10만 불의 5%면 목회자가 10만 불의 5%가 얼마인가요? 5천 불인가요? 5천 달러. 네, 5천 불을 목회자의 셀러리에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5천 불 나누기 12 하면 매달 얼마가 목회자의 셀러리에서 디덕트 자동적으로 줄여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5천 불, 5천 불, 만 불, 만 불, 만 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5천 불 매칭, 5천 불 의무 조건.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이제 15,000불이 되는데 그 15,000불 중에서 5,000불은 목회자의 샐러리에서 디덕트가 되는 거고요. 10,000불은 교회의 재정에 목사님 연금으로 계산이 되어져서 매달 그거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네. 서류를 써서 보내시면 그 웨스패스 안에 그 빌링하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숫자를 보내야 웨스패스가 얼마를 보내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연회가 이걸 정해서 알려줬는데 지금은 개인이 펜션에 관련된 연금에 관련된 서류를 써서 보내야만 웨스패스가 매달 그럼 얼마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빌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하고 상관없이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GMC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GMC로 옮겨갈 때 예를 들어 내년도 2024년도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2개월 전에 11월 전에 신청을 해서 뭐 2달간의 어프로브를 받고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생기는데요. 제가 이런 계산법이 맞습니까? 네, 그 이막춘 목사님 산출하신 그 타임라인이 제 예.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회자는 백그라운드 체크하는 거하고 연애 어프로브를 받아서 TLC 어프로브를 받은 다음에 서야 음. 비로소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관련된 서류를 교회와 논의해서 그 숫자를 그 서류에 다 집어넣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가 GMC 관계자를 통해서 웨스패스로 들어가서 어프로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험 연금에 관련된 시스템이 셋업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2달을 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내년 1월에 시작하기 위해서 11월에는 적어도 11월 초에는 목사님들이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거 전에 어,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교, 어, 교회는 결국 교회 가입 절차는 단순한데요. 교회가 온라인을 통해서 GMC 가입을 하면 거기서 바로 어프로브를 받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님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교회하고도 이 문제를 의논을 하셔야, 왜냐하면 목사님이 GMC 목사 어플라이를 하신 다음에 그것이 어프로브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서류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교회하고는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거는 좀 델리케이트한 질문인데요. 그 액체 플랜 중에 넘버 6로 선택할 경우에는 그게 교회나 또 목회자에게 어떤 그 연회 측에서 좀 부당한 것들을 가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연회가 GMC로 가는 목회자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어카운트의 캐시밸류 액수를 연회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패스에 있는 어카운트를 웨스트패스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그 과정에서 무슨 다른 루즈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연회와 법률적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 연회는 여러분의 멤버십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C 가입하는 절차는 UMC에 알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GMC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단 탈퇴 과정에서 내가 언제 GMC에 가입하고 그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될지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UMC에 알리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먼저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GMC 내부적인 프로세스는 UMC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GMC 가입 목사가 되고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 웨스패스가 나중에 알게 될 때 다만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UMC 목회자로서의 파송이 아직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GMC 목회자로서의 연금이나 의료보험 관련된 서류가 들어가면 웨스패스에서 UMC 멤버십이 다 정리가 되어야 GMC 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연락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만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GMC 그 베네핏 담당하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면 지금까지 뭐 그런 문제가 별로 생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Pastor Pension Contribution 이 폼에 보면 저희가 이제 UMC하고 GMC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5%를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UMC하고 GMC하고 비교했을 때 교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일단 한인교회는 목사님 컴pen세이션이 미국 교회보다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UMC의 DAC, Denomination Average Compensation으로 책정됐던 연금보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의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리사이신 프리자이딩 엘더께서 분명히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샐러리가 그러니까 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교회 감당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참작해서 그 샐러리 패키지를 준비하실 때 계산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미국 교회의 경우에는 만약에 하우징 얼라우언스하고 캐시 샐러리를 더한 액수가 디나미네이션 에버리지 컴pen세이션보다 높다면 예전보다 더 들어갈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연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10, 11, 12, 13 연회마다 실제로 교회가 목회자 연금을 위해서 냈던 그 비율이 연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기준으로 해서 12% 그것이 웨스트패스 레커멘데이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목회자 샐러리 기준 10%로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그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샐러리가 높은 교회는 실제로 UMC의 펜션 기준보다 더 액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최영희 목사님 손 드셨는데 제가 2시 되면 가야 돼서 여기 시간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들이 UMC에 있을 때는 그 리타이어를 하면 unfunded pension liability가 있어서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제가 다시 이제 웨스트패스로 이게 컨버전이 되고 나서 제가 뭘 봤냐면 expected contribution 그거를 봤는데 너무 적어요. UMC랑 컴페어해서 봤을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 X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혹시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저희 컨퍼런스의 트레저리랑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컴플리케이트 되는 프로세스라서 확실히 대답은 잘 못 해주시는데 그 UMC에서는 unfunded pension liability가 있어서 이제 리타일 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만큼 더 펀딩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GMC에서는 그런 unfunded pension이라는 게 있어서 없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리타일 해서 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아마도 제 추측은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 프로세스에 쭉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추산하는 건데요. 저도 그 막 UMC에서 GMC로 컨버전 되는 숫자를 받았거든요. 연금 액수를요. 그런데 UMC expected income 거기에는 소셜 시큐리티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defined benefit 매달 얼마씩 라이프타임 주겠다는 그 액수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GMC로 바꾼 거에는 그런 포뮬라가 지금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expected 인컴이 얼마가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에서 얼마가 될 것인지. 그래서 웨스패스하고 니고시에이트 할 때는 분명히 UMC에 있는 숫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니고시에이트 해서 그 플랜을 트랜스퍼하긴 했지만 디파인드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숫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한미 연회 그 리더십 팀이 모였을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미 연회에 들어오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미 다 트랜스퍼를 다 하셨고 김영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스펙티드 인컴이 확 줄어든 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서 아마도 GMC 안에서도 GMC도 알고는 있습니다. 뭐냐면 unfunded pension liability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쌓여야 그 액수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MC도 그게 그로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UMC처럼 그 숫자가 너무 그로우하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PIP로 전부 다 묶어놓은 겁니다. MPP나 Defined Benefit으로 묶어놓으면 Unfunded Pension Liability의 규모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각자 개인의 어카운트에서 소화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GMC 현재 카버넌트 PIP를 애뉴타이즈 할 수 있는 플랜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도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expected income 부분이 나중에 좀 더 자라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연회 차원에서 웨스패스하고 웨스패스 하는 건 아니고 연회 차원에서 교단에 사실은 그런 연금 제도에 있어서 일부 보완을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한미 연회 차원에서 이미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 질문 목사님, 목사님까지만 받고요. 저희가 의료보험도 해야 돼서 오늘 저희가 1시간 반 만에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45분이 돼서 일단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료보험 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연금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 예, 질문을 이학수 하면 목사님 좋을 것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하나 더 네. 받고 하죠. 네. 예. 최영욱 네, 리막춘이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최영용 목사님이 손을 아, 예. 들어서요. 혹시 이막춘 목사님 아나 다른 분들 연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좀 기록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러면 의료보험 끝날 때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용 목사님. 네, 네.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여보세요? 안 네, 들리세요? 가까이 대고. 네. 들리세요? 네, 죄송해요. 얼굴이 너무 부담되실까 봐. 일단은 GMC로 넘어오시면 그, UMC 멤버십을 위드로우 하시면 컨퍼런스에서 위드로우가 되시고 웨스패스랑 전화를 하셔서 이제 하면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꼭 그 연회, UMC 소속돼 있는 연회에 그, 베네핏 어시스턴트나 그 베네핏 오피서가 있어요.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웨스패스에서 지금 내 이름을 UMC에서 위드로우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GMC에서 연금을 부어도 그게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 4개월치를 연금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오, 멤버십이 꼭 그 트랜스퍼 다 되셨어도 꼭 그 속해 있는 연회에 그 베네핏 어시스턴트나 그 오피서에게 웨스트패스에서 자기 그 이름을 그 위드론 해달라고 UMC로 꼭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감사합니다. 지금 속해 있었던 게 UMC 연회에다가 그죠? 예. 네. 그 멤버십 위드로 하면 자동으로 원래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UMC 연예 스태프들이 어, 일을 잘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베네핏 관련돼서도 위드로 내가 했으니 베네핏을 더 이상 UMC로 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연예 스텝에게 꼭 연락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